여러분 혹시 이분이 나이를 한번 맞춰보실 분 아시는 분은 말하셔야 할고요. 이분이 누구세요? 28? 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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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젊어 보이죠? 네, 27살이에요. 20대예요. 오. 여덟. 여덟이요? 그럼 정확하게 맞으세요. 정확하게 맞으셨어요. 선물 되게 주세요. 젊어 보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 PM 사업에 대해서 진짜 열정이 대단하거든요. 제가 초반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거의 같이 시작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 파트너가 아니라 저희 그 옆라인이죠. 그러니까 그 현대 라인이었는데 제가 사업을 할 때 이분이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나 이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네트워크 경험이 있었으니까 말해보면은 이게 말이 엄청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같이 나름 열심히 뛰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도 승급할 때면 이 친구도 항상 같이 승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라인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그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나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 PM 사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 또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거든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달이 거의 막달로 가고 있는데 진짜 힘들어요. 이 임신하면 여자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막달로 가면 점점 힘들다는 거. 이게 먹어도 잘 소화도 안 되고 이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와서 공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마이크 확인해 볼게요.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근을 살고 있는 홍미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천원이님께서도 너무 이렇게 막 좋게 저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 현수님님 통해가지고 홈페이지사에서 이렇게 공유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소개받았다시피 현재 임신 8개월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배도 많이 부르고 했지만 그래도 PM 사업하는데도 뭐 큰 지장이 없으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막 떨어질까 봐 걱정 안 하시는데 괜찮아요. 떨어지지 마요. 오늘 저는 전직 뉴스킨을 네. 아 진짜요? 왕성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설아언니랑 형제 라인이긴 하지만 같은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왕청 서이장으로 네, 서이장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라인이 지금 됐어요. 네, 언니는 저를 알고 있었지만 저는 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언니를 모르고 있다가 PM을 통해서 같은 고향이었구나 알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많은 분들은 저희가 같은 라인인 줄 아는데 사실 다른 형제 라인이에요. 네. 저는 97년생이고요. 왕청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연별중을 졸업해서 왕조에 있는 대학교를 갔었어요. 경제학을 전공했었고 1년 반 만에 제가 중퇴를 합니다. 됐어? 왜냐면 제가 다녔던 그 경제학은 졸업을 하면은 은행을 대부분 들어갔어요. 학생들이 은행을 대부분 들어갔고, 근데 저는 성격상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계속 업무를 막 몇 시간째 보거나 누구 아래에서 일하는 좀 그런 성격이 못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졸업하면은 앞길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그 길을 굳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남들이 보기에는 졸업하면 은행도 들어가고 이렇게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 성향상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얼굴이 엄청 범벅이었어요. 여드름 범벅. 네. 여드름 범벅이었어가지고 이것을 고치려고 한국에 있는 뉴스킨 본사 제가 찾아갔어요. 본사에 찾아갔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네트워크 회사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안내만 해주잖아요. 뭐 이렇게 막 컨설팅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거 도대체 제품이 엄청 많은데 못하는 거 알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헤매고 있었어요. 헤매고 있는 와중에 어떤 한 분이 툭툭 어깨 치더니 도와드릴까요? 한 게 제 그때 사업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것도
저희 PM 회사가 지금 지사가 되게 많잖아요. 지사에서 모르는 분들도 만나신 분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런 케이스였어요. 뉴스킨 할 때도 그 모르시는 분, 한국 분이 저를 컨택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얼굴 거치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면서 시작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퇴를 하고 한국에 와서 그 뉴스킨을 하려고 시작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진짜. 왜냐면 저는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인이 중국에 더 많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위챗을 많이 사용하니까 고객님들 엄청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중국에 있는 분들. 근데 만약에 PM이었으면 정말 잘 됐을 거예요. 제가 PM은 지금 오늘 가입했으면 내일 중국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아래로 가입해가지고 물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뉴스킨은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입했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 아이디만 제 아래로 가입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제 지인이 물건을 사려면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아이디로 물건을 구매해서 갖다 보내야만이 이게 제 업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큰 차이였고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뉴스킨은 화장품 제품이 위주다 보니까 자주 걸려요. 폐관이 자주 걸리고 이게 한 번 걸리면 그 물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운송비만 예를 들어 7만 원 들었다. 그러면 왔다 갔다 그 왕복 비용 14만 원 정도 이렇게 배상해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운데 엄청 많이 물건을 떼은 적도 많고 맨 마지막에 제가 4년 동안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300만 원치인가 제 파트너 물건이랑 제 거 합해가지고 한 300만 원치 중국에 보냈는데 이게 아예 걸려버려가지고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그게 걸리고 나니까 딱 확신이 오더라고요. 네트워크 저희가 왜 하나요? 노동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권리 수익을 보고 이거 버티면서 하는 건데 저는 맨날 택배를 싸고 택배 보내고 이런 일만 반복했었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300만 원 돈을 제 돈으로 갚아서 고객님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진짜 어떻게 놓겠다 싶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꾸준히 했던 이유는 한 가지 있었어요. 왜냐면 PM에서 한 GP 정도 되면은 중국 아이디가 제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한 GP 정도 수입 그냥 한 3천에서 4천 정도 버는 월 3, 4천 번 그 정도 되면은 중국 회원들도 제 아래로 바로 가입하고 물건을 사면은 이게 합산이 되는 거죠. 저는 아마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 정도는 빨리 가서 중국 것도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그림이 떡이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하던 거를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충격받고 과감히 접었어요. 이제는 안 한다 하고 위챗에 하는 모든 모멘tum 활동까지 다 단절하고 막 연락 오시는 분들도 엄청 많았는데 다 답장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끊어버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20년도 바로 대전 내려와서 마라탕 가게를 오픈했고 21년도에 청주에 하나 더 오픈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 해 22년도 재작년이죠. 5월달에 저희 친고모가 일본에 계시거든요. 고모를 통해서 PM을 접하게 됐어요. 그때는 저보고 아재, 저희는 아재를 하거든요. 아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 네가 한국에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제품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아재가. 그래서 저는 도와달라고 하니까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 방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외면될 방법이.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청하는 식으로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그럼 알겠다. 어차피 저는 뭐 가게를 하면서 막 핸드폰 하나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도와주기로 하고 온라인으로 사업 설명을 위에 스폰서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상이 틀린 거죠. 원 아이디 하나로 전체가 다 합산이 됐고 보상이 일단은 뉴스킨 할 때보다 완전히 틀리다는 거를 그때 느껴가지고 이거는 해봐야겠는데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하고는 있었는데 유난히 22년도에 저희 집에 엄청 일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집중을 못했어요. PM에는. 집중을 못하다가 제가 23년도 1월달에 전업으로 PM 사업을 뛰기 시작했고 가게를 아예 안 나갔었어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3월에 IM을 달성하고 6월에 VP 달성해서 9월에 EVP 달성하고 저는
진짜 엄청 열심히 뛰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매장 이렇게 있고 제가 오늘 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뉴스킨이랑 PM이 어떻게 차이를 갖고 있나, 그리고 여기 신규분들도 저희 꽤 있으시다 보니까 왜 그러면 일단은 네트워크를 사업을 해야 되나, 그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다룬 다음에 뉴스킨이랑 좀 많이 비교해 드릴게요. 여기를 눌러요. 하나 지금 가운데 PPT 아까 저것 때문에 바뀐 게 있는데, 저희 여기 냉장고 혹시 아시죠? 마라탕을 더 좋아하시는 분? 네. 많이들 좋아하시죠? 여기 쇼케이스 있거든요. 야채를 풀 때.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마라탕 가게 가면은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이렇게 누러스리한 냉장고 쓰는 집이 많아요. 네, 누러스리한 색깔이 많은데 저는 유난히 그게 보기 싫었어요. 왜 보기 싫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게 저희가 원래 대선 매장은 골목길에 있었어가지고 이거는 이전한 다음에 멋있고, 원래는 진짜 안 좋은 데서 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일반 냉장고 쓰다가 제가 청소가 안 되고 그러면서 누런뿌리한 색깔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쁜 냉장고를 찾았었어요. 겨우 삐져가지고 찾은 게 여기 스테인리스 냉장고인데 이 가격이 한 350만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고 나니까 제 주변에 마라탕 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났어요. 저희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거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저희 집 거 와서 보고 이쁘다고, 너무 깨끗해 보인다고, 이걸 사겠다고. 그래서 이걸 소개시켜서 그 업체에 소개시켜가지고 팔았어요. 처음에 파니까 소개해줘가지고 팔았어요. 두 번째 또 어떤 분들이 또 요구하는 거예요. 또 소개해달라고 해서 또 소개해줬어요. 근데 그래서 공장에 얘기했죠. 제가 이번에까지 이렇게 소개하는데 뭐 나한테 떨어지는 거 없는데 안 했더니 남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못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개하기 싫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맞아요. 네트워크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를 통해서 어차피 알게 되는 거니까 제가 알려줬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최소한 뭐 선물 세트, 뭐 기름 세트나 뭐 과일 세트 이런 식으로 현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중국말로 이스이스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DC 해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갑자기 막 2개 소개해준다면 소개해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총 5개 소개했어요. 이 업체를. 주변에 지금 제 시술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소개해주기 싫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그냥 연락처만 쳐주고 알아서 주문하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했었어요. 생각하니까 만약에 350만 원짜리 제품을 저희 PM은 퍼스트라인 보너스가 몇 프로죠? 10%. 그쵸. 제가 만약 10%를 했을 때 350원 곱하기 10%는 얼마예요? 35만 원. 저는 하나 소개하면 원래 35만 원 받아야 되는 네트워크였으면 그죠? 네트워크였으면 그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네트워크가 참 좋구나. 왜냐면 나만 알고 있는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 그 정도의 수당을 주는 마케팅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소개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제가 아무리 좋아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들 이 회사에서는 저한테 1점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 소개를 하면서 네트워크 왜 네트워크 하나, 이 이유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까? 저도 뉴스킨을 했던 이유가 이게 싫었어요. 누군가에 의해 내가 그냥 너희처럼 일을 해가지고 시간을 때워가지고 월급을 받는 누군가의 아래에서 일하는 게 저는 싫었어요. 그냥 내가 사장이었으면 사장이었지 내가 직원이 되는 걸 싫었어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근데 월급 생활 하시잖아요. 한 달 해가지고 한국에는 한 250만, 300만 정도 버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 저는 이게 싫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뉴스킨을 시도했었지만 결국에는 자영업을 하게 됐어요. 물론 월급 생활보다는 그때 많이 벌었어요. 저희가 시작할 때는 지금은 마라탕 가게가 막 주변 한 블럭에 막 10개 정도 있지만 제가 시작했을 때는 대선에 토탈 5개 있었어요. 5개 정도. 지금은 진짜
50대 정도 남아 있을 거예요. 네, 엄청 지금 많아서 나눠먹게 하고 있는 시기고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엄청 적었기 때문에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지만 지금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가 참 웃긴 게 누군가에게 월급 생활 받을 때 커피 한 잔 정도 받았을 때 자영업하면 두 잔은 벌 수 있어요. 물론 제일 더 잘 되는 사람은 4잔, 5잔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2, 3년 지난 다음 이 시점이 자영업분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코로나 터졌을 때는 지원금 다들 받았나요? 30만, 50만씩 이렇게 줄 때는 사람들이 돈을 받으니까 쓰려고 다 됐어요. 그래서 매출도 사실 뭐 지원금 주다 보니까 저희는 매출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났었거든요.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보다는 많이 벌었어요. 근데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월급 생활이 저 한 잔도 못 버는 날도 많아요. 네, 그런 날도 수두룩하고 이런 거 한 잔도 못 버는 것 때문에 임대를 붙이는 매장은 다 이것 때문이겠죠? 그죠? 월급 생활만큼도 못 벌기 때문에 길 가면은 다 임대 붙인 거.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옆에 가게가 벤티라는 커피숍이거든요. 그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하던 분이 내놔가지고 다른 분이 이번에 인수를 했어요. 한 2달 된 것 같은데 인수를 했는데 그분이 30대 초중반 되시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원래 무슨 일 했냐 했더니 직장 다녔대요. 직장 다니다가 이 벤티라는 커피숍을 인수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6천만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이 커피숍을 인수를 한 거예요, 그분이. 근데 지금 그 벤티라는 커피숍에서 저희가 월세 똑같거든요. 월 200만 원 나가거든요. 청주에 지점이 200만 원씩 나가는데 월 매출이 얼마예요? 그 커피숍이 300. 일매출. 하루에 얼마씩 팔까요? 30. 어떻게 오늘 딱딱 맞추지? 제 나이 드시다가 딱딱 맞추기가 진짜. 네. 잘 해보세요. 짱! 오늘 오랜만에 뵀는데. 네, 맞아요. 35 정도를 요즘 평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5만 원 정도를 매출을 일으켰을 때 인건비 나가죠, 월세 나가죠, 전기세 나가죠, 수도세 나가죠, 모든 거 다 나가면 요즘은 심지어 프랜차이즈예요. 벤티라는 커피숍은. 그러면은 진짜 20% 정도대가 나오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은 장사, 물장사 많이 남지 하니까 절반이 남는 줄 알아요. 근데 요즘 이 시장에서 50%가 남는 집은 진짜 없어요. 30%도 남기 힘들고 20%도 사실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30만 원 매출했을 때 20%면 100만 원? 네. 그러니까 하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냥 임대를 갖다 붙이고. 그래서 심지어 탕후루가 저희가 언제부터 유행했나요? 탕후루 집 요즘 유행하죠. 작년쯤인 것 같은데 갑자기 붐이 일어나는 게 실제로 저희 사전에 있는 그 중국 분들이 오픈한 건데 지금 4개월 만에 문이 닫았어요. 그 계약을 2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잘 된다고 유행이라고 시작했던 거가 결국에는 내 돈을 투자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돈 1억을 예를 들어 투자했으면 그 1억을 다른 데다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을 사기 위해서 조금 대출 껴가지고 집 사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수 있을 건데 막연하게 잘 된다고 많이 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은 진짜 엄청 힘들어요. 이걸 다들 원하시잖아요, 저희가. 그죠? 이걸 원하시는 거죠. 네. 더 그래도 왜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 사람도 24시간 갖고 있고, 이 사람도 24시간 갖고 있고, 이 사람도 24시간 갖고 있는데, 저희는 시급 보통 여기서 만 원이라 쳤을 때 24시간 얼마죠? 24만 원이라 했을 때 이게 24만 원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24시간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을까요? 결국엔 진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백종원 같은 경우에도 백다방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어떤 뭐가 있을까요? 엄청 많은데 새마을 식당 시스템이 있죠. 이 사람은 갖고 있는 시스템만으로도 본인이 앉아 뭐라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24시간은 24시간뿐만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로열티 뭐 1%든 2%든 3%든 이렇게 받아가기 때문에 프로수가 작더라고. 그게 다 합산하다 보면 이렇게 큰 게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이것 보고 뉴스킨을 시작했었어요. 이것도 저희가 제가 배웠던 경제학에도网络 营销라고 배웠었어요. 네트워크, 이거 말 그대로 네트워크라는 그 경제학을 학교에서 배웠었는데 이 목표는 뉴스킨을 하면서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신규분들은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 목표 하나로 결국엔 내가 공무원의 대부분이었구나 느꼈던 게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주변에는 어때요? 식당하지 않으면 자영업 어떻게 말하면 양꼬치집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 보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람은 다 이쪽에 있더라고요. 월급을 받지 않으면 자영업 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돌이켜 보니까.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제가 아는 분들 알 수가 없겠죠 당연히. 여기 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는 모르는 사람이고 모든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저는 한 명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돈이 많아봤자 그래도 옛날에 장사가 잘 돼가지고 한국 돈 2, 3억 모은 가족분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소소한 그런 이 왼쪽에 있는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또 충격받았던 게 이 왼쪽에 있는 분들은 전 세계 5%만 나눠먹기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95%의 돈은 다 여기에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만 살아간다는 거죠. 저기 왼쪽 부분에서. 근데 제가 그 마라탕 가게를 하면서 참 느낀 게 왼쪽 부면에 있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저희 95% 사람이 여기 있는데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진짜 많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저도 만약에 마라탕 가게 이번에 가게 하나 내놨거든요. 팔리면 안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월급 생활 하다가 좀 더 벌고 싶다 해가지고 자영업 해요. 근데 자영업 하다가 또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또 팔고 다시 직장 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길을 넘어올까요? 안 알려주니까. 아무도 안 알려줬으니까. 학교 다닐 때도 저희가 경제학을 배운다 해서 어떻게 하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어른적인 부분에 넘어올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는 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사업가적으로 오려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를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알게 된 거예요. 네,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가 뭐였죠? 여기 다들 사업자분들 많으시니까 시스템을 만든다, 그죠? 저희 삼성회장처럼 아니면 백종원처럼 이렇게 머리가 좋고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 회사를 만들어. 그럼 저 완전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만큼의 능력도 시간도 돈도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네.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당연히 돈과 시간 모든 게 다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였나요? 이것을 사는 거.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백종원 아래에 새마을 식당을 하나 인수하는데 많이 안 들어요. 1억 들든 2억 들든 할 수 있는데 진정한 시스템. 예를 들어서 내가 새마을 식당을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사겠다. 이러면 아마 단위가 변하지 않을까요? 한 100억이든 200억이든 훨씬 뛰겠죠? 이런 식으로 진정한 시스템을 살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더 들어오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능력이 되면 사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능력도 없다. 1번, 2번이 다 안 된다. 그러면은 마지막 방법이 뭐였죠?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다단계 하는데 저는 사실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저희 세대는 그런 피해가 많이 없는 세대이긴 하지만 불과 저희 엄마 뒤에 계시거든요. 엄마 세대만 해도 정말 착하신 우리 큰아빠 큰엄마도 저 중국의 저 해남 쪽에 다단계를 갔다 왔어요. 네,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착하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워낙 성격도 활발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허깃해가지고 갈 수 있는데 큰아빠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시대에 그렇게 따라갔을까? 근데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매 가정마다 한두 명씩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완전 세뇌당해가지고 몇만 원, 중국돈 몇만 원이면 그때는 진짜 큰 돈이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만큼의 돈을 투자해서 다단계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단계라는 인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다단계랑 네트워크가 어떻게 다르냐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도 엄청 많잖아요. 다단계가 섞어봐 뭐라면 꽤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품이 일단 없으면 안 돼요. 절대. 제품이 없이 돈을 100만 원 내가 투자하고 내 아래 사람 100만 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제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돈 투자해가지고 하는 건 무조건 다단계예요. 제가 한 뉴스킨을 그만두고 장사하면서 한 가지를 했던 거 있어요. 했던 거였는데 그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거치장스럽게 어떻게 할까요? 얘기할 때는 뭔가 되게 좋아 보여요. 이거 내가 방송을 해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내 제품도 유통하면서 나랑 같이 방송할 사람을 데려오면은 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게 근데 바로 그거잖아요. 제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 100 얼마지? 한 120? 중국돈 한국돈 120 정도였어요. 내가 120 주고 투자하고 아니면 120 주고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1년 못 가고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방송은 아니에요. 네, 뭐가 많죠. 요즘도 코인도 그렇게 하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요즘도 뜨고 있는 아마 이런 말씀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처음에 빨리 들어와서 아래 사람 먹으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회사가 막 몇 달 하다가 사라져요. 그럼 아래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내가 투자한 120만 버리고 그냥 나가는 거죠. 엄연히 다단계랑 네트워크는 틀리다. 그래서 저희가 왜 네트워크를 요즘 많이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일단은 질 좋은 제품을 찾고 싶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싼 거 이러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질 좋은 거. 그 쓸 바에 조금 내 가족들을 위해서 좀 좋은 거 사자.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도 저희가 2000년 이전에는 생산자가 200원 주고 생산해가지고 총판 보면 소매 이 가운데 돈이 다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가운데 들어간 돈이 90% 정도라고 생각해도 진짜 망언이 아니에요. 생산자가 200원 주고 투자해서 만든 제품이 소비자한테 올 때 1000원에 도착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고 2000년 이후에 기업주도형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 그나마 가운데 있는 절차를 조금 줄여가지고 200만원짜리 제품을 소비자는 조금 더 싸게 800원 주고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대부분 네트워크 제품이죠. 사람들이 왜 네트워크 제품 좋다고 할까요? 일단은 가운데 들어가는 이 주도형은 사실 이때도 인터넷 쇼핑도 그렇고 홈쇼핑도 그렇고 광고원을 쓰나요 안 쓰나요? 연예인들 많이 쓰죠. 연예인들 가져가는 단위가 얼마예요? 기본 억 단위잖아요. 억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돈이 적게 들어가지만 결국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왜 생산할 때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오히려 도착하는 거는 더 싸게 우리가 살 수 있냐? 실제로 저희가 생산가에 2배 정도 투자하게 되면은 제품력이 10배로 뛴대요. 그 이상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200원 주고 투자했던 물건이 300원 주고 투자하면은 전보다도 10배 정도 질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제품이 일단은 다른 것보다 좋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왜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나? 아까 얘기했듯이 가운데 있는 유통 방식을 싹 삭제해가지고 우리처럼 먹는 사람이 소개해서 제가 광고비 받지만 연예인만큼은 안 받잖아요, 그렇죠? 10%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가운데 들어가는 돈을 삭제했기 때문에 훨씬 싸게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알고 있는 그 화장품, 그 갈색병 아시죠? 갈색병 요즘 얼마죠? 17
7 이렇게 13.7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게 10,000원도 안 돼요. 1,000원 답이거든요. 이게 상상되시죠? 여기 안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사람들이 막 백화점에 입점하면 오 백화점 제품 이러는데 백화점 들어가기 때문에 원재료에 들어간 건 더 적은 거예요, 사실은. 네. 백화점에 입점하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백화점에 있는 거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백화점도 쓰면 뭔가 막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자기만의 그런 생각에 빠지는 거죠. 아 여기 뒤에 있었구나. 왜 이쪽으로 가지? 이거 어때요? 5개는 얼마예요? 아유. 이렇게 되는 거야. 내다가 이쁘죠? 냉장고가 저도 한 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연예인 누가 쓰면은 막 쓰고 싶고 막술 37도 화장품 맞나요? 그것도 막 쓰고 싶고 막 내가 이뻐 보이는 연예인이 쓰는 거는 막 쓰고 싶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참 편견을 됐어요. TV에서 전지현이 광고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 진짜 이거 쓸까요? 안 쓰거든요. 제가 그 뉴스킨 하면서 알바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신세계 백화점에서 입생로랑 화장품에서 번역을 한 적이 있어요. 통역을 했었는데 어떤 중국분이 와가지고 직원한테 여쭤봐요. 이거 몇 터 쓰셨길래 피부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이뻐 보여 하니까 한국분이 직원이 뭐라게요? 이거 21번 직원 지금 썼대요. 뒤에 와서 보니까 해라는 쓰고 있었어요. 입장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뭔가를 팔기 위해서 이거 뭐 하나를 광고하기 위해서 너무 호의적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이라고 다르겠어요. 이분도 사실 광고는 하고 있지만 돈을 받고 광고하는 거지 이거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네트워크 방식이 저희는 이분 다들 아시죠? 이분은 저희는 섭외한 적 없어요. 이렇게 높은 거는 저희가 어떻게 섭외를 하겠어요? PM을 막 홍보해주세요, 광고해주세요. 섭외를 한 적 없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사진들이 찍혀서 올라온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리스토레이트가 찍혀 올라온 거고 저희가 또 뭐가 있었죠? 액티바이트도 찍혀 올린 거 보셨죠? 이분이 드시는 거. 신세계 부회장이 PM 드신다. 사람들 봤을 때 어떨까요? 돈 많은 사람이 역시 제품 이거 먹고 있구나 하면은 당연히 이 제품을 저희가 먹고 싶게 되는. 실제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신한적금에서도 저는 이것도 보고 충격받았어요. 사실 그 뭐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이나 이런 거나 많이 좀 다단계란다 이런 식으로 했지 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구나. 근데 이것도 사실 말이 참 되는 게 요즘은 다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모르는 정보를 지인한테 소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초대할 때마다 1%, 5명 초대하면 최대 7%까지 이자율을 준다는 거죠. 추천이 코드도 이렇게 있고. 괜찮은데? 은행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유 괜찮다. 정말 다단계라는 게 불법이고 막 진짜 이런 회사는 안 되지만 네트워크를 제대로 이렇게 활용하는 회사는 시대가 바뀌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적용한다는 거죠. 저희가 영화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요즘 영화를 봐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후기를 많이 보나요? 저는 친구한테 일단 물어요. 너 봤니? 이번에 뭐 나왔죠? 동주도시 4 봤어? 재밌었어? 봤어? 재밌었어? 일단은 친구한테 물어봐요. 모두 봤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 홍보하는 뭐 1분 반짜리 짤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 봤던 사람들이 후기를 중요히 생각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배달의 민족 하면서 리뷰 이벤트 많이 아시죠? 리뷰 이벤트. 저희는 실제로도 리뷰 이벤트 하면 소고기 주거든요. 100g 3,000원짜리를 줘요. 리뷰를 써준다 하면은. 근데 그것 왜 할까요? 맞아요. 사람들이 리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 마라톤 가시는 이쁘게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먹고 난 다음에 후기를 보기 때문에 제가 소고기를 아까워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런 식으로 이제는 누군가의 경험했던 거를 내가 경험 아직 안 했지만 이렇게 톡 어깨 쳐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는 광고를 진짜 막 이렇게 해도 요즘은 사람들은 후기를 많이 본다. 쿠팡을 사도 후기를 많이 본다. 요즘 유튜버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막 유명한 연예인을 쓰기보다도 실제로 막 유튜버, 먹방 유튜버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먹어서 이거 진짜 맛있어 이러면은 매출이 엄청 많이 뛰고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참 그래요. 제가 이 조그만 가게 하나 하는 것도 방금 말한 뭐 리뷰 관리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뭐 스타벅스만큼 큰 회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 가게 하나 하는 것도 저희 회계사 따로 있고 노무사 따로 있고 하거든요.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저희 벌써 20만 원이에요. 직원 관리해야죠. 최저시급은 점점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가져간 돈은 점점 많아지는 거고 10% 안정관리도 맨날 뭐 이것저것 뭐 조사하면 또 불키고 어쩌면 또 일이 많죠. 여기에 신경 쓰느라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근데 PM은 참 좋은 게 이런 조그만 가게 하는 것도 신경 쓸 거를 이 큰 회사는 어떻게 했어요? 법무 같은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어려운 거 전체를 다 PM 회사가 해주고 저희는 먹고 홍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타벅스를 내가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여러분 하실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진짜 하고 싶지 않나요? 내가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데 PM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스타벅스, 예를 들어 스타벅스 했을 때 이 매장을 운영하는 하단권이 되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를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진짜 회장이 될 수 있다면 무조건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것처럼 PM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품을 판매를 하는 매장이면 그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왜 할까요? 내가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는 어떤가요? 본사에서만 프랜차이즈 낼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스타벅스 가게를 하고 싶어도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 바뀐다는 뭐 얘기는 있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백다방 백종원이 갖고 있는 생활식당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식당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걸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근데 PM은 달라요. 제가 먼저 매장 주인이 되고 제가 또한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일. 그렇기 때문에 이 PM은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다들 운전하고 다니시죠? 다들 어때요 요즘? 하이패스 없는 차 하이패스 없는 차 진짜 없죠. 옛날에는 여기 있는 이 톨게이트 하나하나에마다 다 사람이 있던 시대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현금 코너가 딱 하나 정도 있나요? 어떤 데는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현금 코너가. 그 뜻인즉 뭘까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계속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저희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소창 시작했을 때 직원이 하루에 3명이 필요했어요. 조그만 가게도 불구하고 하루에 3명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남편이 거의 혼자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조그만 가게 봤을 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톨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왕복 10,000원이라 했을 때 다 한 명씩 앉아있던 10명의 일자리가 지금은 한국 코너 하나 이렇게 2자리 8명의 상태가 사라지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어때요? 내가 하고 있던 일자리는 잘린 거니와 덧벌이 수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를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소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게 진짜 다 사람이었거든요. 불과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다이소 셀프 코너가 사실 하나였고 나머지 부분이 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또 현금 받는 코너 한 사람이 요 구석에 하나 현금
방송 코너 말고는 다 셀프예요. 응. 근데 내가 하자는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죠? 응. 내가 왜 인건비를 굳이 300만 쓰겠어요. 그냥 300만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기기를 돌리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도 매출이 줄면서 남편이 혼자 하기는 바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했었어요. 띠 가가지고 마라탕 사 먹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었는데 비싸지도 않아요. 월 60만 정도? 그러면 내가 이것을 썰이면서는 사람 300만짜리 쓰겠어요? 아니면 기계 60만짜리 사겠어요? 응. 이제는 로봇이 수술을 하는 시대가 왔대요. 사실 사람보다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섬세하니까. 사람은 예를 들어 우리가 갑자기 틀릴 수 있는데 기계도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4차원의 시대는 너무 틀리다는 거죠. 응.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이 뜻이 또 뭐겠어요? 의사도 이제는 옛날만큼이 철밥통이 아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막연하게 부자만 되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네, 머릿속에 항상 그냥 부자만 되고 싶다, 부자만 되고 싶다. 하고 싶은 거 없었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랬는데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돈 잘 벌었던 사람은 친척 중에 딱 한 명 계세요. 저희 작은 할머니인데 지금 59 정도 되셨나? 작은 할머니, 펄스가 좀 이렇게 좀 있어요. 그런 가족관계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러시아 가가지고 옷장사를 해서 지금 연면의 건물도 갖고 계시고 국경에 집도 있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러시아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시대가 너무 바뀐 거예요. 그분이 했던 일을 돈을 그렇게 해가지고 벌었는데 그냥 똑같이 벌고 싶어. 그 사람이 했던 일을 지금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들을 게 아니라 정말 경제적으로 빠듯한 사람, 자산을 이미 많이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가 TV쇼에서 다들 이거 보셨죠? 이분이 자산을 갖고 있는 거 다 탕진하면 다시 뭐 하겠습니까 했을 때 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아래 사람들 뭐라 했을까요? 다 얄미웠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다 그렇게 비하하고 있을 때 이분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 자리에 앉아있고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결국엔 이 사람이 돈이 흐름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떤 게 진정한 경제를 갖다 주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근데 아랫분들은 그거를 대부분 모른다는 거죠. 저도 요즘 참 많이 느껴요. 가게를 하면서 매출이 줄다 보니까 빨리 팔렸으면 좋겠는데도 안 팔리고. 근데 문제는 저는 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 보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아까 제가 탕후루 가게 4개월 만에 문 닫았다는 얘기 제가 했잖아요. 사실 보면은 이 사람은 참 현명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계속 2년 동안 견제했으면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을 때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현재에 앉아간다면 더 큰 화를 당한다는 뜻이에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원래는 일반 여기 안에 개구리가 물 안에 있었는데 열을 가하기 시작해요. 열을 가하기 시작해서 그럼 처음에 어떤가요? 뭔가 사우나 온 것처럼 막 따뜻하고 좋죠. 좋다가 막 즐기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살이 슬슬 익어버리는 거죠. 살이 익어버리는 건 어때요? 뛸 힘이 없는 거예요.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월급 생활로 이렇게 경제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나중의 일들을 발생할 일들을 모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삶아져가지고 내가 살고 싶어도 뛰어나가고 싶어도 뛰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참 충격적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러면 살면 좋겠지만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억제하면서 살 때 필요한 돈이 나중에 월 190
160만 원이 든대요. 한 달에. 아, 물론 100만 원 정도 쓴 사람 당연히 있겠죠? 봐봐요, 저기. 최소한 생활비하고는 월 100만 원 이하로 충분히 살 수 있지만 이것저것 막 다 하고 싶고 이러면은 그 돈도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65세까지 돈을 모을 경우 너무 준비됐다고 볼 수 있대요. 근데 그 돈이 얼마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 나이에서 65세까지 마이너스 한번 해보고 8억까지 모을 수 있으신 분? 말이 안 되죠, 진짜. 저희가 집대출 하나도 지금 30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8억을 너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지금 월급을 받는다 했을 때 월급 받은 돈으로 집대출 나가죠, 착각 나가죠, 뭐 나가죠 하면은 정말 저축하기 힘든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출산, 저는 사실 아직은 중국인 국적 갖고 있지만 진짜 대한민국에 입맞이를 한 거예요. 다들 애를 안 낳고 살겠다 하니까. 왜냐면 둘이 살기도 힘든데 애까지 딸리면은 진짜 살기 어려우니까 요즘 그래서 막 설문조사로 나라에서 애 한 명 낳으면 1억을 주신다면 낳으시겠습니까? 그 설문조사 했는데 65% 이상이 네 하셨대요. 그만큼 돈 때문에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출산도 진짜 너무 심각한 요즘 문제거든요. 너무 문제지만 저출산도 문제. 모든 게 다 문제죠 지금. 네, 저는 이것도 뉴스킨 하면서 보게 된 덕표인데 이런 삶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이 엄청 많게 됐어. 그러면은 그때 가서 내가 여행도 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죠.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타입 4에 있는 내가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실제로 근데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했던 저희 친척분 돈 좀 많이 버셨다는 분 지금 건물 갖고 있고 하지만 자식들 때문에 너가다 뛰고 있어요. 저는 참 이게 내일은 아니지만 너무 짜증나요 사실. 돈이 많고 나중에는 좀 여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늙고 아프고 아무것도 없어. 어디 여행 가려고 했더니 다리가 아파서 못 가. 근데 이런 인생이 있다는 거죠. 젊을 때부터 돈도 있고 시간도 있어서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타협할 인생. 이게 쉬운가요? 결국엔 아까 시스템을 소유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세 가지를 선택해서 이루어야만이 이걸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세 번째 쉬운 방법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이것도 다들 들어보셨죠? 결국에는 나중에 물을 틀어서 물 나오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파이프라인 만들 때 이 사람은 매일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통기 갖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 무슨 헛짓거리 하냐고. 매일매일 돈 벌어서 지금 살기도 힘든데 왜 그걸 돈을 못 벌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고 있냐. 처음엔 비웃었어요. 처음에 비웃었으면 어때요? 나중에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 사람이 물을 위에서 틀기만 하면은 내려가서 물을 팔면 되니까 이 사람 일자리가 있으면 없어요. 그 일자리만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수입을 얻어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 노하우, 이 파이프라인 자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사람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얘기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덕표를 만들면서도 참 그래요. 이 마지막 부분이 제일 충격적이거든요. 이게 바로 또 아까 저희 개구리 삶은 개구리 증후군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 PM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 뭐 빨리 가시는 분들은 뭐 요즘 막 7개월 만에 뭐 몇 개월 만에 PT 가가지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그렇지 않다 했을 때 대부분은 이 덕표예요. 6개월 차에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이 260만 원이 됐을 때 PM에서 얼마 벌 수 있어요? 6개월 정도 하면은 보통 IMF 가니까 100만 원 벌 수는 있죠. 대부분 PM은 또 돈을 많이 주니까. 근데 1년 차라 했을 때 직장인 270만 원 올랐어요. 270원 했을 때 사업가 우리 PM 하시는 분들
250 밑으로 거의 갈 수 있으시죠? 응, 250 받는다. 이때까지만 또 어때요, 친구들이? 너 그거 뭐뭘 1000만 번다 어쩐다 하더니 그만큼밖에 못 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3년 전 넘어가 볼게요. 직장인 월급 사실 이렇게 빨리 오르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3년 차에 직장에 300만 번다 했을 때 우리 PM 사업가들은 300에서 500에서도 벌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나옵니다. 왜 PM을 5년만 경제발할까요? 이때부터는 배로 뛴다는 거죠. 5년 동안 열심히 나면서 일해가지고 직장생활 하신 분이랑 저희처럼 사업해가지고 보시는 분들 수입이 이때부터는 천차만별인 거예요. 근데 이후에도 비교되시겠죠? 이분들은 300만 원 더 이상 넘어가기 쉬울까요? 진짜 어려울 건데 300만 원 이상부터는 여기서는 그냥 거의 고성적인 거고 여기서부터 우리 PM 사업자분들은 계속 배로 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30년 후에 내가 이미 늙어가지고 나가서 누구한테 일할 수 없어. 그러면 누가 돈 주나요? 안 주잖아요. 직장인들은 영원이지만 내가 만들어놓은 시스템 때문에 사업가들은 무한대수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PM 사업은 만약에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 월 1억 버는 사람, 이 사람만큼 못해도 그 사람만큼은 못해도 그래도 월 한 300 정도, 500 정도 따박따박 들어온다면 내가 아파트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3개 아니면 5개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받는 거. 네, 그런 식으로 누군가는 1억 벌고 2억 벌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월 300 꼬박꼬박 내가 VP를 꼬박꼬박 유지해서 250 번다 하면은 내가 아파트 2채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우물 안에 개구리만 아까 설명드린 분처럼 그렇게 가만히 멍하니 있을 게 아니라 준비를 해보자.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보자. 저희가 이번에 6월달에 독일 가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저는 배가 부러워가지고 못 가요. 너무 부러워요. 네. 우리가 이번에 독일 가려고 했을 때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못 가죠. 왜 그럴까요? 가운데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자전거가 바다 위에서 달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삶을 생각했을 때, 내 꿈을 생각했을 때 더 달하고 싶다. 그러면 도구를 일단 봐야 돼요. 물론 내가 너무 평가는 그냥 지금 삶이 좋아. 그렇게 찾아도 돼요.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뭔가 꿈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거기까지 갈 수 있나?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동차도 독일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배 안에 태워졌어요. 그러면 같이 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독일을 간다 했을 때 비행기 타면 어때요? 슝 하고 갈 수 있죠. 물론 시간은 좀 4시간 걸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첫 번째는 일단은 내가 원하는 도착지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갈 수 있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속도예요. 내가 자전거 선택했을 때는 1년 걸릴 거를 자동차 하면은 열흘 정도 그리고 비행기 하면은 하루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도착지 도착한다 했을 때 나는 어떤 도구를 선택하겠냐.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보너스 참 많죠. 제가 처음에 PM 사업을 접했을 때 저희 아재가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PM은 이 보너스. 와, 처음에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뜻인 줄 뭘까요? PM 회사는 진짜 너무 많이 줘요. 네, 너무 많이 주고 다른 회사는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적게 주라는데 이 회사는 진짜 많이 주는 거거든요. 일단은 10%가 안 주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해요. 풀세트 보너스. 제가 뉴스킨 냈을 때의 제품인데 저희 풀세트 보너스 이게 얼마죠? 풀세트가? 92만 900원이죠? 92만 900원 전달에 매니저였을 때 내가 소개하면은 15만 6천 원 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159만 원짜리 제품이 3개월 분이에요. 다이어트 제품인데 3개월 분이 159만 원. 일단 제품값도 훨씬 비싸죠. 저희는 6개월 분이 92만 원 정도니까 3개월 분인데 159만 원짜리를 SD가 여기는 슈어링 보너스라고 내가 이거를 쉐어했다, 소개했다. 저희 지투선에 마찬가지예요. 그 보너스가 8만 5천 원이에요. 159만 원짜리 하나 유통했는데 8만 5천
이 회사의 보너스였어요. 어때요? 어떤 게 더 쉽나요? 네. 가격이 제품 가격은 2배지만 보너스는 오히려 PM 회사보다 2분의 1밖에 안 주는.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안 될까요? PM 회사가 얼마나 많이 주는 건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M에서 MM까지 3대까지 준다? 뭐 주는 거지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끝판에 좀 칠해드릴게요. 저희가 매니저에서 MM까지 했을 때 4대까지 주는 거 이거 진짜 큰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소개했을 때 1대만 있나요? 아니죠. 제가 1대를 소개하면 그 1대가 2대를 소개하고 3대 소개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가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제가 뉴스킨 했을 때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매니저예요. 매니저 직급이면 1대밖에 안 줘요. 그럼 내가 매니저인데 불구하고 2, 3대 내려갔어. 그럼 이 사람은 제 거 아닌 거예요. 위에 사람 보는 거죠. 직급이 있는 사람. 그럼 제가 저희 다음 단계 뭐였죠? SM이죠. 저희는 SM 단계 했을 때 2대까지밖에 안 줘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 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때요? 매니저로 통과했어. 나 지금 사업자야. 그래도 불구하고 4대까지 준다는 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MM까지는 4대까지 준다는 거는 MM까지는 어때 보통? 4대까지 그걸 내려가요. 3대 4대까지 그걸 내려가고 어디 다시 못 내려가요. 너무 깊다 보니까 다 순다는 뜻이에요. 그냥 4대까지 준다는 거는. 근데 뉴스키는 물론 하고 많은 회사들은 이렇게 안 줘요. 그냥 1대에서 끊거나 2대에서 끊거나 아래 넘어가는 거는 안 준다는 거예요. 내 직급이 낮으면. IMF부터 5세대까지 VP부터는 다 준다는 5세대까지. 많은 회사가 6세대까지 주는 회사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말로는 6대까지 줍니다 이러고 실제로 파보면은 안 준다는 거죠. 만약에 저희 PM도 6대까지 줍니다 하고 M부터 M까지는 2대까지밖에 안 줘요 이러면은 그냥 그게 정답인 거예요. 2대까지밖에 주는 게 사실인 거예요. 전체 통틀어서 봤을 때 6대까지 줍니다 했지만 실제로 사업하다 보면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참 강조하고 싶어요. VP라는 저희가 250만 정도 받는 월급의 직급인데 타회사에는 거의 최고 직급이래야 이만큼 다 줘요. 6대까지는. 이걸 모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보너스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PM에서 6세대 보너스 준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많이 준다는 거는 회사가 다 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참 중요하죠. 많은 회사들이 보통 머릿수대로 세요. 1대, 내 한 명으로 1대, 아래 사람 두 번째 2대, 3대 이렇게 6명까지 6대라고 하는데 저희 PM은 어떤가요? 매니저 그룹을 한 세대라고 보잖아요. 이 매니저 한 명 아래에 회원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 사람 아래 또 TP가 있을 수 있고 또 TP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 1대 매니저 그룹이 얼마나 큰 그룹인지는 그냥 그 사람한테 달린 거예요. 이렇게 6대까지 주는 거. 근데 보통은 머릿수대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6대까지 끝나는 그 머릿수랑 한 그룹으로 통틀어서 6대까지 주는 그 사람 인원수는 너무 틀리다는 거죠. 네, 이것도 참 너무 좋죠. PM회사는 보통은 뉴스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6세대 보너스 했을 때 뭐 평균 4% 5% 줄 수는 있어요. 4% 5% 줄 수는 있는데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나 내가지고 후원수당 저희가 받는 리더십 받을 때는 보통은 또 3에서 4% 이렇게 줘요. 한 번 더 주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떤가요? 프로수가 일단 저는 처음에 PM 보상 봤을 때 이 덕분에 놀랐어요. 저 프로수 정말 놀랐어요. 대리점을 프랜차이즈 했을 때 주는 수당이 보통은 4에서 5% 이렇게 많이 준다고 칠 수 있는데 여기는 CL이 21하고 예를 들어 SM 했을 때 21 마이너스 2하면 얼마예요? 19%.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준다는 거죠. 이 회사는. 그래서 지금 내가 IMM을 했을 때 월 100만원밖에 받는 수당 직급인데 9%대였죠. 그러면 내 산하에 SM이 있다 했을 때 9 마이너스는 7%. 이 프로수가 타 회사랑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저희가 PT 월천대 가면은 100만 원 월세를 받는 월세를 받고 있는 그런 건물주가 된다고. 네. IMM 하나만 있어도 월세 100만 원 가까이 받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계산했을 때 PT가 월 꼬박꼬박 받는 수당이 이렇게 오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른 승급 보너스 저는 가입을 22년도에 하고 3년도부터 뛰었기 때문에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때부터 했으면은 여기까지 다 받았을 건데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 혹은 지금 막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무조건 스폰서랑 잘 얘기해가지고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안 가져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다 가져가면 1,000만 원 넘는 거인데 보너스 너무 많지 않아요? 끝이 없어요.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네트워크 사업하려면은 사실 교통수단은 참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보통은 다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 많기 때문에 이 회사는 기아랑 BMW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운전하고 다닌다 했을 때 IM은 월 100만 원 지급에도 불구하고 월급 이외로 16만 5천 원. 저희 구독자분들 CL에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남은 월급만큼 받고 있죠. 차 보너스만. 이런 식으로 이 회사는 진짜 내가 월급 주는 거 빼고는 다 공짜로 하게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투어. 제가 뉴스캔 하면서 참 느꼈던 게 가던 사람만 가요. 계속 가던 사람만 가요. 그룹장이 저희가 부부였는데 우리 사장님처럼 부부였는데 월 한 3천 정도 버시는 직급이 계시거든요. 지금 뉴스캔에서. 근데 매번 여행 갈 때는 그 부부랑 어떤 잘하시는 여성분 한 분 같이 가요. 다른 분들 가는 거 못 봤어요. 4년 동안. 저희는 어떤가요? 이거나 저기까지 사람 아까웠대요. 막 다 손들죠. 이런 식으로 위에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PM은 다 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IMM 투어. 내가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는 직급인데 불구하고 이 회사는 덕을 보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로. 제가 뉴스캔 할 때는 그 사람들만 가다 보니까 아래 사람들 그냥 나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가야지. 근데 열심히 해서 또 못 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참 좋은 거가 내가 만약에 처음에 해서 IMM 투어를 갔어요. IMM 투어를 가면은 다음에는 어떨까요? 내 산하의 사람들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저희가. 그러면 내 산하의 사람, 예를 들어 2명이 이 IMM 투어를 도전을 해요. 그 사람은 2명이 도전하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어디 갔다 왔죠? 마라케시 갔다 왔잖아요. 저는 사실 IMM 2명이 도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갔다 왔어요. 그만큼 이 회사는 4가지 여행을 제시를 해줬지만 이게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이걸 해서 이거 가고 이거 해서 이거 가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IMM 도전하는 사람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월드 투어 가는 게 내 조건이 거의 되는 거예요. 이 2사람이 도전하면은 내가 위비 정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월드 투어 가고 월드 투어 가니까 위피가 유지되면서 노력하면서 윈터 리더십을 갈 수 있어요.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이 4가지가 있지만 그림이 떡이 아니라 일단 PT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3가지 여행 다 갈 수 있는 거. 1년에 3번 갈 수 있는 거 여행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뉴스 할 때는 사람들이 그 한 번 여행도 진짜 가기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사람들이 다 좋다 하는데 진짜 그림이 떡인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PM하면서 느낀 게 내가 산을 해가지고 한 번도 여행도 못 갔다 오고 이런 거가 PM에서는 1년밖에 안 했는데 여행 갔다 왔다는 거. 이거 자체만 해도 너무 진짜 PM은 그림이 떡이 아니라 진짜로 하긴 하는구나. 정말로 주는 거다 느꼈어요. 네. 이렇게 여행 사실 저는 여행이 너무 좋아요. 여행이 너무 좋고 그냥 이 PM 회사가 아니면 이번에도 저희가 그 마라케시 갔다 왔을 때 열흘 갔다 왔잖아요. 근데 1인당 2천만 원 상당히 지원해서 갔다 온 건데 저희 부부끼리 갔어요. 소라이들 같이 부부끼리 저희 부부도 같이 갔었는데 내가 스스로 내 돈을 투자해서 열흘 동안 놀고 온다 절대 안 갔을 것 같아요. 네. 이 PM 회사가 보내줬기 때문에 갔다 오는 거고 근데 PM이 안 배해주는 대로 살다 보면 1년이 그냥 훅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진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 밑바닥이라는
그런 기회라는 거를 PM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좋은 건 알겠지만 결국에는 그림이 떠지 않은 정말 많이 주는 회사 100% 주는 회사를 찾는 것이 신의 한 수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똑같이 내가 3년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PM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확연히 틀리다는 거는 PM이 보상을 꼭 잘 파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20대지만 남다른 열정을 갖고 PM 사업을 하시는 것 같죠? 저도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게 나이에 비해서 생각이 너무 깊은 거예요.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았지? 나는 그 20대에 뭐 했을까? 나는 아무 생각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면서 아 진짜 이 네트워크도 내가 선택하는 도구에 따라서 내 이 앞으로가 미래가 얼마나 커질지가 그게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백종원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백종원 그분도 사실 보면은 똑같은 우리는 PM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프랜차이즈를 다 그 음식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음식에 진짜 본인이 맛을 보고 직접 해보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창업을 하니까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네트워크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 사업자분들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라면은 정확하게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지만이 또 다른 누군가는 정확하게 이 네트워크를 알 수 있는데 정말 얄팍한 지식으로 잘못 전달해 놓으면은 그분이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이 또 생겨버려서 다음 네트워크도 못 도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PM 사업자분들이 왜 좋으냐면은 그 전에 해왔던 그런 분들이 정말 다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분들한테 이런 PM에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PM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제가 오정준 지사장님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그 아메리 하셨잖아요. 근데 아메를 그 하고 나서 회사가 중국에 오픈을 한다고 해서 오픈을 했대요. 근데 10조 원이 매출이 떴는데 중국에서는 5조 원이 매출이 떴다는 거예요. 딱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지금의 그 홍콩 사업자분들은 또 어떤 분이가 그랬어요. 그 중국에 오픈하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물론 중국 시장에 오픈을 하면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희는 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월급을 너무 많이 주니까 중국에서는 월급을 많이 받고 있으면 무조건 조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와서 그래서 중국의 현재 그 보고들 보면은 해외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민을 가거든요. 근데 그런 조사를 나오면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중국에 오픈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한대요. 저희가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구나를 저는 또 이렇게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을 보면은 저희 부모님 세대는 진짜 열심히 일해서 부동산을 사서 그 부동산으로도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부동산을 저희가 만약에 저희 나이대에 서울에 집 산다고 하면은 노동 수익으로는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그 노동 수익으로 내가 만약에 그 집을 산다 그러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대출을 갚아야 되고 그 대출 못 갚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좀 너무 많은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제대로 된 네트워크의 비전을 본다면 누구나 해야 되고 정말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게 이 네트워크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정직하게 안 하고 내가 그 이익을 벌려고 단기간에 이익을 벌려고 그냥 판매로 해버린다 그러면은 네트워크의 본질이 저는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국에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은 지금 고령화 인구로 가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고령화로 가려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탕핑족이 생겼잖아요. 그 탕핑족들은 내가 어차피 일을 해봤자 집도 못 사고 이 차도 못 사는데 내가 굳이 그걸 왜 사야 돼요? 그리고 왜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일을 안 하고 집에서 놀면은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그 조링하우를 만났는데 그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세대에는 집 살 생각을 남이 안 해요. 오늘이 즐겁고 내일도 즐거우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는 그냥 다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금이라고 없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는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돈을 벌면은 또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서 대출을 끼고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근데 중국 지금 그 어느 나라나 다 경제 위기는 있어요. 지금 다 경제가 안 좋고 그거를 아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국가에서 이렇게 대출을 많이 낀 집을 사들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무너질까? 지금 부동산들이 굉장히 큰 부동산들이 중국에서는 이미 부도가 났어요. 한 3개인가 4개가 부도가 났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또 부도를 나고 있죠. 경제 위기가 굉장히 크게 올지도 몰라요. 근데 중국에서는 어쨌든 이 경제 위기를 막으려면은 돈을 풀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풀려면은 어떤 면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나라에서 집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저출산 시대잖아요. 근데 사람은 없는데 계속 집은 늘어나요. 그러면 그건 진짜 유령 도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PM이 가장 좋은 이유가 하루하루 소비를 할 수 있고 또 내 건강을 챙기면서 할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 세대에 정말 적합한 이 PM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도 제가 왔던 평택지사에서는 그래도 꽤 많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이 조금이나마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